네. 네. 자, 다시 데카르트의 네 가지 키워드 뭐라고? 인격 동일성은 사유 동일성과 같다. 그 다음에 존재는 신체와 영혼 중에 나뉘는데 영혼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사유가 기속되고 존재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와 영혼이 분리된 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영혼은 단 하나의 주관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죠. 경험론의 전통에서 있는 로크는, 자, 경험론 앞에서 끊어. 그리고 로크랑 연결해 주세요. 로크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박을 거야.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 좀 밑줄 박아.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끝에부터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한 줄. 밑줄 박아. 자, 네 줄 내려가서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거기 밑줄 박고 한 줄 내려가서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 자, 거기에다가 밑줄 박죠. 자, 그니까 로크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인격이 동일하다는 건 어떠한 심적 상태가 연속될 수 있으면 동일한 거야. 근데 이 심적 상태라는 건 사실 애매모호하잖아. 슬픔, 기쁨, 뭔데? 그래서 로크가 정의내는 건 이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적 상태라는 건 기억을 의미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있겠죠. 그 기억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만 된다면 로크 입장에서는 인격이 동일하다고 본 거라고. 괜찮나요? 네. 그래서 로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왕자의 의식이라는 실제 사례거든. 철학에서 좀 유명한 사례긴 해요. 왕자의 의식이 구두 수성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라고. 자, 그러면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의 기억, 거기가 중요해. 기억하는 한에서, 사유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한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 있지. 중요한 건 뭐라고? 사유를 다 기억하는 거. 사유를 기억하면 인격이 동일해요. 이 뜻이라고. 괜찮지? 그래서 왕자와 구두수성공의 예시는 로크의 얘기에서 쓰이는 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로크의 키워드는 그냥 하나야. 기억의 연속성. 괜찮니?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자, 봐봐. 너 3살 때 아이스크림 먹었던 거 기억나니? 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안 나지? 그러면 태아일 때 나는 내가 아닌가요? 3살일 때 나는 내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니까? 애매하지. 그치? 자, 그럼 요 로크의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야, 인간이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 너 로크 잘 말했어. 자, 인격 동일성과 심적 상태의 연속성?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공통점으로 처리할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 잘못은 이거야. 기억? 야,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다 기억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라이프니츠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안이 이거였어요. 자, 기억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요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한 초등학교 2학년? 요즘이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저기 군포라고 하세요. 군포에 오리고기가 맛있는 데를 간 거야, 우리 사촌 형이랑. 근데 우리 사촌 형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끼리 거기 맛있게 오리고기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뒷뜰에 보면은 개조심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팻말이 붙어 있어. 개조심 팻말이. 근데 이제 나는 약간 성격이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메뚜기 잡고 약간 이런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 형은 조금 근데 성격이 좀 나대요.
많이라래요. 약간 그런 친구들 있죠. 놀이터에서 꼭 가만히 놀라고 하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깃발 흔드는 애들 있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뭔 짓을 했냐면 개조심이라고 되어 있는 팻말이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들어갔어요. 우리 형이. 그리고 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야. 저 새끼 왜 이러지?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뒤에 개들 3마리가 쫓아오는 거야. 근데 그 개들이 일반 개들이 아니야. 사냥 개들이었거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고 막 달려와. 근데 우리 형은 좀 나랑 다르게 말랐어요. 되게. 그래서 잘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뛰어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야 뛰어!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근데 나 그때 메뚜기 잡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 근데 그때 뚱뚱했다고요. 나 좀 많이 뚱뚱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엄청 달렸지. 근데 뒤에서 이제 그 개들이 달려오면서 막 덮치는 거 알아요? 뒤에서 막 그 제 허벅지에 그 개의 발이 맞닿았던 것 같이 기억나요. 그러고 나는 결국에 달려서 튀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개를 보면 살짝 움찔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봐봐. 내가 그 전에 우리 형하고 있을 때 개를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죠? 성격에서 드러난다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개를 보고서 움찔하는 경험, 그런 것들은 죄다 이전에 있었던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들이 흔적이 되어서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 말이 중요해요. 첫 번째, 흔적이요. 개인의 지각과 사유가 흔적이 되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결관계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니? 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라이프니츠 키워드 2개 말해봐 라고 하면 흔적이라는 말과 연결관계라는 말을 말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요 흔적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 라고 한다면 지각과 사유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칸트 앞에서 끊어봐. 칸트 동그라미. 자, 심리적 상태의 연속성 아니에요. 연속성 X.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신도 아니에요. 신도 X. 자, 심적 상태 연속성 아니고 신도 아니라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이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칸트와 같이 묶어서 나온다라고 하면 전부 다 X 박으시면 돼요. 괜찮죠? 자,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체성을 확언했대. 확언했다라는 건 뭐죠?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 거기에다 쫙 밑줄 그어봐.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자, 칸트 생각이야. 맞아? 좀 더 읽어봐야겠지? 자,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하면 X 박아볼까?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씨, 이상한데? 오씨. 이렇게 쓸게. 네. 자, 봐봐. 일단 물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각의 대상이다. 자, 그럼 말은 안 했지만 영혼은 뭐야? 내부 감각의 대상이겠죠. 자, 영혼은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그니까 내부 감각인 거야.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감각과 같이 외워둬야 될 건 마음이라는 키워드. 자, 그리고
물체 같은 경우에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된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외부 감각은 지각이라는 키워드. 지각될 수 있는 건 외부 감각이고 마음으로 감각되는 건 내부 감각이라고. 괜찮죠? 그래서 이 둘은 구분된대. 이런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적인 인식이야. 나는 생각한다라는 건 내부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맞지? 이러한 내적인 인식이 나를 지각한다거나 혹은 실제한다. 얘들아, 지각과 실제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각을 해야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렇다면 내적인 인식으로 외적인 인식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라고. 괜찮니? 자, 때문에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거나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대. 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객관적인 속성, 즉 실제성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왜? 실제성은 지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오로지 내적 인식을 가지고서는 영혼의 가능성밖에 이야기를 못한다. 거기에 따른 밑줄 쳐보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 된대요. 얘들아, 나는 생각한다가 뭐야? 내적 인식이지. 그치? 근데 시간에 걸쳐서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대. 이거는 실제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외적 인식 안 된다고. 내적 인식에서 외적 인식은 때문에 도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자,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거기 밑줄 그어볼까?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자, 칸트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야. 복수의 주관이야. 알겠죠? 자,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자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하는 것으로 의식한다 라는 거야. 자, 봐봐. A라는 주관이 있어요. B라는 주관이 있어. 자, 여태까지는 죄다 생각하는 걸 다 한 개로 봤지. 얘는 영혼이라고 봤고 얘는 말을 안 했지만 스스로 기억하고 흔적, 개인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그래서 말 안 했지만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얘들은 전부 다 단 하나의 주관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사실. 자, 근데 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주관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라고 복수의 주관을 주장하는데, 그럼 복수의 주관이 있을 때 어떻게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니? 라고 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얘는 선행하는 주관이죠. 먼저 있었던 애야. 자, 그리고 얘는 후행하는 주관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선행 주관에서 후행 주관으로 사유가 온전히 전달되어야 돼. 온전히 전달. 얘가 1번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이름 하에 사유되어야 된다고. 나라는 이름 하에 사유. 얘가 두 번째에 해당돼요. 자, 그러니까 총 두 개인 거야. 사유가 온전히 전달되고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 이 두 가지라고. 괜찮지? 자, 그래서 인격 동일성에서 말할 때는 일단 복수의 주관에서 사유가 온전히 전달되어야 되고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1, 2번을 만족할 때 인격 동일성이라고 본 거라고. 괜찮니? 네.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의 학자인 스트로슨 이러한 앞에서 끊어봐. 자, 스트로슨이죠. 이 스트로슨 같은 경우에는 인격 동일성을 뭐를 기반으로 설명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설명해요. 자, 그래서 스트로슨에 대해서 얘기할 땐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다 라는 표현. 얘들아, 얘랑은 살짝 달라. 얘들은 대놓고서 인격동의설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과 똑같아요 했다고. 근데 얘는 기반의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치? 그리고 기반한다라는 말에 추가로 얘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인격의 동일성이랑 구체적인 시공간에 살아가는 주체, 자, 경험적인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스트로슨에 대해서는 주체의 경험적인 인식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이해가니? 신적 상태의 연속성 기반인데 그걸 어떻게 따져요? 주체의 경험적인 인식으로 따진다고. 괜찮죠? 네. 그 대신에 얘가 뭘 비판했어? 칸트에 대해서? 야, 네 복수의 주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관이 여러 개야? 주관은 하나밖에 될 수 없지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한 개라는 키워드야. 같이 외워두시죠. 괜찮니? 헷갈릴까봐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인격동일성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철학적인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죠. 복수의 주관을 상정한 게. 자, 1번 보죠.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별개라고 봤어요. 이게 뭐야? 심신이원론이야. 그치? 자, 2번. 데카르트는 모든 사유가 귀속되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치? 모든 사유 귀속되는 게 영혼의 특징이었잖아, 애초에. 그치? 자, 3번. 칸트는 물체는 외부 감각, 내부 감각의 대상과는 구분돼요. 그리고 내부 감각의 대상이 뭐야? 영혼이었다고. 아까 기억나지? 자, 4번. 칸트는 영혼은 실제하지 않으면, 그거부터 나가리지. 영혼은 실제하지 않으면 인격 동일성은 설명될 수 없다? 그냥 바로 다 나가리라고. 괜찮지? 자, 애초에 칸트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내부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 자,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 게 맞아요. 4번에 영혼은 실제하지 않는다 있지. 그 말은 아까 영혼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말 때문에 영혼의 실제성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라는 말 때문에, 자,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확정 지은 적은 없었죠. 때문에 틀려요. 자, 그리고 5번. 스트로스는 인격 동일성의 인식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얘들아, 현실적이지 못하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철학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거기 있죠. 거기 밑줄 받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랑 반대값이라고 써놓으세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자, 상상에 불과하다랑 똑같은 말이죠. 렌즈가 돌고 있어요. 자, 그냥 무시하고 보세요. 자, 2번. 라이프니츠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라이프니츠 하면 뭐 떠올려야 된다고? 자, 흔적, 연결관계,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 자, 생각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몇 번? 2번이겠죠. 그쵸? 1번은 왜 틀리냐면 대립하는 면 때문에 틀려요.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3번.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허구다. 거기에다가 X 박으시면 돼요. 허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 그리고 4번. 기억의 동일성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얘들아, 기억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애는 누구였죠? 로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자, 5번.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인간의 의식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칸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 얘들아, 초자연적인 신 얘기랑 칸트랑 같이 쓸 수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어. 그러니까 칸트와 유사했다가 X 박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기니디 옆에다가 학자 이름 써봐. 지금 써.
판단할 거야. 자, 기억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에요. 주장하는 누구? 로크, 라이프니츠. 그쵸? 그래서 전 옆에다 로라라고 썼어요. 스트로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다까지만 얘기했어. 괜찮지? 자, 니은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 자,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하나의 주관이 존재해야 돼. 누구야? 데카르트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라이프니츠나 로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아,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한대. 애초에 사유라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얘는 기억의 연속성을 중점으로 설명했고 얘는 흔적을 중점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기억이든 흔적이든 누구의 경험이에요? 한 개인의 경험이죠. 때문에 하나의 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사실은 단 하나의 주관을 얘기하지 않은 학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칸트밖에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칸트 말고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 영혼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라고 나왔지. 이 말에 누가 있어요? 영혼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 칸트죠. 그리고 생각하는 나가 뭐야? 내적 인식이었지. 그치? 내적 인식을 통해 외적 인식을 증명할 수 없다. 이건 칸트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칸트에 해당되겠네요. 괜찮니? 자, 생각하면서 1번 볼까? 로크는 기억에 동의하지 않겠군요. 자, 어때? 로크는 동의하죠. 자, 2번. 라이프니츠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겠군. 니은에 동의한다고. 그치? 자, 3번. 데카르트는 기억과 디귿에 동의하겠군. 어때요? 기억, 디귿 둘 다 동의 안 하겠죠. 그리고 4번. 칸트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디귿에 동의하겠군.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스트로스는 기억과 니은 모두에 동의하지 않겠군요. 어때? 스트로스는 니은에는 동의하지. 그치? 그리고 사실은 기억에 대해서 EBS 강사 2명이 있는데, 자, 스트로슨에 대해서 기억이 맞다라고 하는 강사도 있고요. 요 기반한다라는 말 때문에 기반한다라는 게 결국에 바탕에 둔다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격 동일성은 결국에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하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거잖아. 마치 얘네가 맨 처음에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고 이 심적 상태가 이 기억의 연속성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설하면서 인격 동일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기반한다라는 말이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로슨에 대해서 기억은 좀 애매해. 근데 니은은 확실히 맞는 말이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아웃. 자, 그리고 너네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스트로슨 얘는 기억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기반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여쭤보세요. 자, 그리고 4번 보죠. 아, 그리고 니은 선지도 해석이 좀 갈리거든?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지. 그치? 그거 역시도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까지 인정해 줄 수 있고, 자, 그리고 데카르트도 인정해 줄 수 있다. 단 하나의 주관이고 모든 사유에 귀속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사 중에서.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건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칸트를 제외한 나머지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스트로슨 전부 다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한테 꼭 해보세요. 알겠죠? 이건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4번 보죠.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지금 A를 사랑하고 있지, B는. 근데 지금 A가 죽을 운명이지.
그치? 근데 치료해서 살릴 수 있대. 근데 치료의 부작용이 뭐야? 기억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고. A는 치료 받고 싶어 했어? 안 받고 싶어 했어? 안 받고 싶어 했죠. 그럼 A의 입장은 누구랑 비슷해요? 가장 로크와 가장 비슷하겠죠.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 했잖아. 기억을 잃은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설득을 하고 수술을 했어. 그래서 기억을 전부 다 잃어버렸지. 근데 A는 B를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거기 정리줄 그어볼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자, 얘들아, 요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흔적이 되어서 뭘 만드는 데 영향을 주죠? 성격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줘요. 이해가시나요? 자, 때문에 이 성격이라는 말에서 누구 떠올리셔야 돼요? 라이프니츠를 떠올리셔야 돼요. 괜찮죠? 뭐 그 정도 하고 1번 가죠. A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본래의 자신이 아니게 된다라고 한 것은 기억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옆에다 써. 이거 누구의 말이야? 기억. 그치? 누구? 로크요. 그쵸? 2번. A가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했대. A의 입장은 누구랑 같아요? 로크랑 같지? 근데 뒷말 봐봐. 신체의 지속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 누가 한 말? 데카르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괜찮죠? 네. 3번. A가 수술을 받은 후 과거에 대해 학습하면서 본래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한 것은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의 동일성을 확보한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괜찮죠? 4번. 칸트의 관점에 입각하면 A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선행하는 주간에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간에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봐봐. 1번과 2번 중에 뭐 만족 안 하는 거라고 본 거라고? 2번. 그치? 자,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라이프니츠의 관점에 입각하면 A의 성격이 수술 전과 다름이 없었던 것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가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괜찮니?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번. 얘들아, 귀속은 어떤 현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이 아니지. 오히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된다라는 건 유지에 가까워요. 유지. 알겠죠? 네. 때문에 틀립니다. 자, 거기 뒤에 한번 해보죠. 56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채점하시고 뒤로 넘겨서 잠깐만 얘들아. 뒤로 넘기기 전에 56페이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일단 발표 받고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적인 시각 이거 발표 받으시고 자 넘어가서 61페이지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가볍게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62페이지 데카르트의 심신 이론론의 철학 기백을 볼게요. 앞에 EBS도 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논문에서 끌어온 거거든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별표 일단 2개 박으시고 자, 그리고 63페이지
인격 동일성에서 얘기한 학자 중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학자가 한 명 있는데 유명한 사람 중에 퍼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퍼핏이 생각한 인격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별표 하나 받고 읽어보세요. 왜냐면 보기 지문에 새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숙제입니다. 괜찮죠? 자, 일단은 뭐 해야 될까? 비문학 구조도 하셔야 돼.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양면이 아니네. 잠깐만요. 다시 줄게요. 양면이. 예. 잠깐 쉬었다가 보자. 쌤, 오늘은 쌤거 구조도 없어요. 아, 제가 이거 파일로 올릴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제 구조들을 미리 줬더니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클리닉 해야 되지. 네. 그럼 여기 너무 인원 많으니까 저기 열로 5강의실로 이동해서 해도 돼. 네, 5강의실로 이동할 사람들은 5강의실로 이동하죠. 한적하게 이동해서 해서. 실은 어떻게 하세요? 실어? 으아. 아니 다 안 옮겨도 되잖아. 안 빨려. 안 끝나고. 잘하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 그냥 근데 내하고